비 오는 토요일 오후,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김치통 하나가 들려 있었죠. 빨간 플라스틱 뚜껑, 손때 묻은 손잡이. 이 통은 시어머니 박정수 님이 처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가져오신 거였어요.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생겼네.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죠.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혼 초 저는 시어머니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아 보였어요. 정이 많으시고 손맛이 좋으시고 늘 웃으시는 분.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든 이 김치통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통을 뒤집어 보니 매직으로 쓴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2024년 3월 15일 약 1년 전이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김치를 가져오기 시작한 게 당시엔 몰랐어요.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혼 5년 차, 저 이수지는 도심 속 30평 아파트에서 남편 김민호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 저는 외국계 회사 마케터. 바쁜 맞벌이 부부였죠. 시어머니는 경기도 외곽, 시골 한옥집에 사셨어요. 장독대 가득한 그 집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시며 지내셨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백김치야. 속 안 쓰리게 담갔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손엔 늘 김치통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웃으며 받았지만 냉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았죠. 여보, 김치 좀 회사 사람들 나눠줘. 또? 지난주에도 줬잖아. 남편은 난처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김치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어느 날 김치를 받다가 시어머니 손을 봤어요. 손등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붉게 갈라져 있었죠. 어머님 손이. 아, 이거 괜찮아. 김장철이라 그래. 웃으며 넘기셨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3월인데 김장철이라니? 김치는 계속 쌓였어요. 저는 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성향. 불필요한 것, 쓰지 않는 것은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죠. 이건 좀 과하잖아. 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친구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김치 갖다 주시는데 솔직히 학대 같아. 냉장고도 꽉 차고 냄새도 나고. 요즘은 정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죠. 남편이 열쇠를 드렸나 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들고 오신 김치통을 현관에 조용히 내려놓으시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등 뒤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주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으셨대요. 수진아,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 있어?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김치통 5개를 꺼냈어요.
어차피 안 먹을 건데 버리는 게 낫지. 빨간 김치 국물이 쓰레기 봉투를 타고 흘렀어요. 손에 묻은 국물을 씻으며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비 오는 목요일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저는 멈춰 섰어요.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익숙한 김치통이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빨간 뚜껑, 손때 묻은 손잡이, 비에 젖어 반쯤 깨진 그 통 안에서 붉은 국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시누이 박은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엄마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엄마가 자꾸 울으세요. 밤마다. 제가 물어봐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있어? 왜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봐. 제발. 사흘 후 시아버지한테서 택배가 왔어요. 열어보니 등기우편 서류 한 뭉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주소를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어요.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죠. 수진아, 이 집은 원래 너희 부부 명의로 증여하려고 준비했던 거야.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은영이 명의로 바꿀 거야. 정은 선택이라더라. 나도 선택할게.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이 원래 저희 거였다고?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혼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왔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수진아. 내 말이 맞아. 요즘은 정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지.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근데 수진아, 너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 1년 전에 위암 진단받았어. 3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항암 시작하면 손맛이 변한대. 손에 힘도 없어지고 김치도 못 담근대. 그래서 건강할 때 많이 담가두고 싶었어. 내가 없어도 너희가 집에서 만든 김치 맛을 기억했으면 싶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매주 밤마다 담갔어. 네가 매운 거 못 먹는 거 알아서 덜 맵게 하게. 네가 속 안 좋은 거 알아서 백김치도 담그고 통 바닥에 날짜 적어둔 거. 그게 내 항암 시작 날짜야.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근데 수진아, 신뢰는 음식이랑 달라. 한 번 버리면 다시 담글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제 가봐. 나 은영이랑 살 거야. 정은 고마워할 사람에게만 담는 거더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효율과 합리를 따지며 살았던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죠. 김치통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어머니의 시간이었고 사랑이었고 작별 준비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하셨어요. 수진아, 가. 어머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됐어. 너 같은 며느리 보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울면서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이 쫓아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엄마 병. 뭐, 근데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래. 걱정시키기 싫다고. 그냥 조용히 준비하고 싶다고.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나도 겁쟁이야.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미안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영 씨와 함께 살고 계세요. 항암 치료를 마치셨고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대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 앞을 지나갑니다. 들어가진 못해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만 담장 너머로 장독대 앞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볼 수 있어요. 은영 씨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계시죠. 웃으시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을 거부할 자유도 있지만 그대가 역시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걸. 며칠 전 제 책상 위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빨간 김치통이었습니다. 새 거였어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수진아, 이제 내가 담가봐. 쓴 사람 생각은 덜고 내 입에 맞게 해. 정은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야. 내가 줄 사람을 선택하렴.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은 주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는 사람도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제 냉장고엔 김치통이 하나도 없어요. 비어 있죠. 하지만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버린 건 김치가 아니었어요. 버린 건 그들의 인연이었고 기회였고 저의 자격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김치통 너머에 있는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봤다면, 만약 효율이 아닌 사람을 먼저 봤다면. 하지만 세상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버린 신뢰는 김치처럼 다시 담글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정은 고마워할 사람에게만 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자격을 잃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